다음은 박순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업도당 지급액 및 지급 요건과 선별 지급시 예산 추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 충남도 재난지원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준은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1인 1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1회 지원을 원칙으로 동일 사업장 내 사업자 등록증이 1개이면 영업신고증 수와 상관없이 1회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참고로 부여분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가 2개 업종 67개소, 영업제한은 26개 업종 1687개소이며 법인택시 종사자는 56명으로 총 1810명입니다. 선별 지급시 예산 출처는 보비 50%, 9억 2,400만원, 분비 50%, 예비비 9억 2,400만원으로 총 지원금은 18억 4,800만원입니다. 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 충남도 재난지원금은 2021년 2월 2일 충남도와 부여군을 비롯한 15개 시군이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독립전 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지난 2월 8일 의원님들께 사업의 취지와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후 독립전 예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810명 중 89.7%인 1624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84.7%인 153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재정 안정화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 예산의 재해 재난 예비비로 30억을 확보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기금으로 200억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정부와 충청남도의 지급 기준에 맞추어 유비무환의 자세와 단계적인 안목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막심했고 전례 없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온 국민들이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4차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 지급과는 별개로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2차례 재난지원금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7개 업종과 영업제한 31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저희 입장은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과 14개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께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군별 특수성과 재정 자립도와 같이 지역 편차 등으로 인해 충남도 내 전 시군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함께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15개
희장군수 협의회의 권유에 따라 충청남도의 선별적 지원에 동의하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에 동의하게 된 배경의 또 한편으로는 박순하 의원님께서 지난 251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전 국민 지급은 쉽지 않고 희장군수 협의회와 합의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을 진지하게 심사숙고하여 겸허히 수용한 결과임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결정하다 보니 떡방아것처럼 설 특수가 사라지는 등 실질적인 물적 피해를 받았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업종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제외된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 등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일자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원 기준이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군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충청남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확보된 200억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되어 사용 필요성이 사라지면 기금 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되 군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이후에 사용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정책보좌관 임용 사유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는 늘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사회, 문화, 경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뉴미디어 사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최근 행정 영역에서도 시책 홍보, 예산, 재난, 지역 관광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미디어 홍보를 시도했지만 인력 장비 등 여러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군도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의 신뢰도 향상, 아울러 우리 군 대외 홍보를 위해 비대면 소통이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미디어 정책보좌관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향후 미디어 정책보좌관은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홍보 등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홍보 방식을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분의 보좌관의 직급은 다급 직급으로 연봉은 6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발전하는 구역원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물론 이제 원고를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소통이 필요하고 새로운 뉴미디어 홍보가 필요해서 미디어 정책 보좌관을 임명하게 됐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장군수의 그 보좌관 제도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임명된 미디어 보좌관님도 기왕 아산시장님하고 함께 수년 동안 일을 해왔던 분이고, 또 논단시장님과도 1년 동안 일을 해왔던 분으로 경험이 풍부해서 저희 군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에 임용과 관련된 시행령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별정직으로 두게 되면 우리 부여군 상무관급 이상의 관리직 TO를 줄이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지만, 이렇게 보좌관제를 두게 되면 우리 군의 관리직 TO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여군의 공직자들에게 사기를 교화시킨다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같은 경우는 시간 선택제를 비롯해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각 영역에 보좌관 및 그리고 전문 인력을 무려 20여 명이나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보좌관 2명 쓴 건데, 워낙 우리 민선 6기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나 또는 지역 언론들이나 국민들께서 박훈수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구나, 또는 다른 목적이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로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군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책 보좌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 보좌관의 역할이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해왔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부여군의 일반 행정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기획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충남 도내에서 2019년 도내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적게는 다른 시군은 7, 8%에서 보통 12 내지 13% 정도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는데, 우리 부여군은 2배 이상, 심지어는 4배 가까이 예산 증가를 이룩해서 29.43%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중앙정부나 그리고 국회나 청와대 같은 이런 많은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와 그리고 섭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정책보좌관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 예산 증가율을 액수로 치면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3천억을 넘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부여군이 기초 인프라를 포함한 비합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여기에 연봉 6천만 원 정도의 보좌관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면, 물론 그게 전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필요하면 어느 시군의 어느 시장부서도 지역 발전과 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쓸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정책 보좌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선거를 목적으로, 재선을 목적으로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책관을 임명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실제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두고 보시면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홍보라는 것이 선거법상 위법하게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홍보를 위해서 미디어 정책 보좌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박순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주민들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나 행사가 다 닫혀있고, 그래서 지금 소통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부여의 군정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제때될 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문적인 미디어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도입을 했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당을 넘어서서 그 시장 선생님들의 소속이 당을 넘어서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특화된 전문가들을 널리 뜨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바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